자,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를 해가지고 세포 분열 파트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. 딱 이 전 시간에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 감수 분열에 대해서 따로따로 배웠어요.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분열이 이게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될 때 이 강의를 켜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영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가볼게요. 체세포 분열은 맨 처음에 간기 시기를 거칠 겁니다. 자, 요 어떤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? 여기? 두 개가 있죠? 한 개, 두 개의 염색체가 있고 요 두 개를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주겠습니다. 이 상동 염색체가 간기를 거칠 거예요. 간기를 거치면 뭐가 됩니까? DNA 복제를 시키겠죠. 자, DNA를 복제를 시켜가지고 DNA 상대량이 늘어났습니다. 마찬가지로 상동 염색체겠지, 얘는. 자.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만들어졌어요. 다른 거 보지 않고 전기, 중기, 후기 다 빼놓고 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결국 어떻게 되나? 한 개의 모세포에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었습니다. 이때의 염색체의 개수가 변화가 있다 그랬어? 없다 그랬어? 없다 그랬어요. 자, 염색체의 개수를 셀 때는 가운데 있는 동원체라고 있었어. 이 동원체의 개수를 세라고 했죠. 그럼 몇 개입니까? 한 개, 두 개입니다. 그죠? 자, 얘는 염색체가 몇 개입니까? 한 개, 두 개예요. 그죠? 얘도 몇 개예요? 하나, 두 개. 자, 모세포가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딸세포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얘네도 각각 염색체가 한 개, 두 개인 거야. 그러니까 딸세포에도 염색체가 두 개를 갖게 되는 거죠. 그쵸?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. 모세포나 딸세포나 염색체의 개수는 변화가 없는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체세포 분열의 특징입니다. 이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 덩어리를 너무 키우면 물질 교환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딸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게 특징이었죠. 자, 정리를 한번 할게요. 필요한 것들 내용을 적을게요. 암기하는 부분입니다. 이거 전부 암기해야 됩니다. 분열이 몇 번 일어난다? 1회. 분열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염색체 수의 변화가 있다? 없다? 없다. 염색체 숫자는 변화가 없습니다. 딸세포가 몇 개가 됐다? 두 개가 됐다. 딸세포. 자, 두 개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체세포. 자, 체세포가 분열을 해서 똑같은 체세포를 생성했죠. 왜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이따가 알게 될 건데, 체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생식세포 분열, 감수분열에서는 체세포가 분열을 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, 동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? 동물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고요. 식물은 어디에서 일어난다? 식물은 두 군데에서 일어나죠. 형성층과 그리고 생장점에서 자,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. 자,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실험 가지고 양파 뿌리 하는 거 있거든요. 그 실험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볼 겁니다.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을 정리한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 감수 분열 들어가 볼게요. 자, 감수 분열도 시작은 똑같아요. 두 개의 염색체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쵸? 얘가 마찬가지로 DNA 복제를 할 거예요. DNA 복제. 복제를 안 적어놨네. 여기도 DNA 복제를 했어요. 자,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만들어놨는데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 독특한 염색체를 만들어냈어요. 이거 이름 뭐였습니까? 굉장히 중요하죠. 이거 이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. 자, 이가 염색체 혹은 접합된 상동 염색체라고 불러주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. 자, 첫 번째 분열을 할게요. 자, 이때 염색체의 개수가 두 개란 말이야. 한 개,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. 분열을 하면은 염색체의 개수가 어떻게 됐어? 절반이 됐습니다. 자, 1분열에서 분열이 두 번 일어날 건데 1분열에서 염색체의 수가 절반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죠? 자,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렇죠? 자, 그리고 또 한 번 더 염색체가 분열을 시작해서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돼 가지고 각각 하나,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니까 자, 두 번 이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의 개수는 변화가 없다. 그래서 뭐를 만들어냈다? 요거 네 개는 뭐라고 부릅니까? 더 이상 체세포가 아니에요. 체세포라고 부르지 않고 요 네 개는 생식세포라고 불러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감수 분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좀 적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분열이 몇 번 일어난다? 2회. 자, 2회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연속으로 2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
가 분열이 일어날 때는 간기가 없다라는 거. 그리고 염색체 수의 변화 있죠. 염색체 수. 염색체 수가 감소합니다. 어떻게? 절반이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딸세포가 몇 개가 됐다? 체세포 분열은 2개죠. 감소 분열에서는 딸세포가 몇 개? 자, 4개가 만들어질 겁니다. 세 번째, 결국 만들어지는 건 이거 무슨 세포입니까? 생식세포. 생식세포를 형성했다. 체세포 분열에서는 체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체세포를 만들어냈는데 감소 분열에서는 체세포가 분열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다. 자, 동물한테는 어디에서 일어난다? 동물은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잖아요. 동물 수컷 볼게요. 수컷은 정소에서 일어나고요.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이름은 정자입니다. 그 다음에 정소와 난소 있겠죠? 암컷의 경우에는 난소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낼 거예요. 이거를 뭐 기억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. 근데 식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. 자,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미씨라고 적어줄게요. 미씨. 미씨에서 난세포를 만들어내고 꽃밥에서 꽃가루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적어야 됩니다. 자, 동물은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내고 난소에서 난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식물은 미씨에서 난세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꽃밥에서 꽃가루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. 얘가 뭐다? 얘가 생식세포가 되겠다. 이런 것들. 그쵸? 자, 이렇게 해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를 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